안녕하세요. 연세견후 김성훈 원장입니다. 회전근개 파일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부분 파일인지 전청 파일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전근개란 무엇인지, 회전근개 파일 중에서 부분 파일과 전청 파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회전근개 파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상완골과 견갑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입니다. 관절 주변으로 4개의 근육이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4개의 근육이 각각 이름이 있지만 4개의 근육을 합해서 회전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의 힘줄 부위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근육이 4개가 있으니까 힘줄도 4개가 있겠죠. 4개의 회전근개 힘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힘줄 내부에 혈액순환이 줄게 되면 힘줄이 붓고 약해집니다. 이것을 회전근개 염증 혹은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회전근개 힘줄은 깨끗한 데 반해서 염증이 발생한 힘줄을 내시경으로 보면 힘줄에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붓고 약해진 힘줄에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팔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회전근개는 이 부분입니다. 팔을 올리는 근육은 이 부분 삼각근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다리를 들 때 사다리 끝을 고정해주면 좀 수월하게 사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사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은 삼각근이 합니다. 실제로 4개의 회전근개 중에서 2개 이상의 힘줄에 완전 파열이 발생하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4개의 회전근개 중에 1개의 힘줄만 파열된 경우에는 팔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파열은 처음에는 부분 파열로 시작을 하였다가 전청 파열 혹은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합니다. 부분 파열은 파열의 위치에 따라서 관절 면척 부분 파열, 점액 낭척 부분 파열, 근내 파열로 분류를 합니다. 껍데기는 붙어 있고 속만 파열된 경우를 관절 면척 부분 파열, 반대로 속은 붙어 있고 껍데기만 파열된 경우를 점액 낭척 부분 파열, 속과 껍데기는 붙어 있는데 가운데만 파열이 있는 경우를 근내 파열이라고 합니다. 부분 파열은 보통 몇 프로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 좌측 그림에서 보면 전체 두께에서 파열된 범위가 대략 60%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60% 관절 면적 부분 파열과 같은 식으로 말합니다. 부분 파열이 100%가 되면 전청 파열 혹은 완전 파열이 됩니다. 전청 파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분류를 합니다. 소파열은 파열의 크기가 1cm까지로 통상 1개의 힘줄만 파열된 경우입니다. 중파열은 1에서 3cm로 통상 1개의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고 2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파열은 3에서 5cm로 2개의 힘줄이 완전 파열된 경우입니다. 광범위 파열은 5cm 이상으로 2개 이상의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입니다. 전청 파열은 힘줄이 상완골에서 완전히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즉 소파열에서 시작해서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합니다. 말려 들어간 힘줄과 근육은 지방 변성이 발생해서 기름이 끼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범위 파열에서는 근육의 양이 매우 적어져 있습니다. 좌측은 정상 어깨의 MRI 사진입니다. 우측 어깨는 광범위 파열의 MRI 사진입니다. 근육의 볼륨이 매우 적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정상이 있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봉합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결과는 파열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적으로 봉합한 힘줄에 다시 파열이 발생하는 것을 재파열이라고 합니다. 재파열의 비율은 소파열에서는 대략 1% 이내이며 중파열에서는 10% 정도, 대파열에서는 20% 정도, 광범위 파열에서는 50%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을 때 봉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3cm 정도의 파열까지는 비수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과장된 광고입니다. 3cm면 대파열로 지방 변성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중파열 이전에는 봉합을 하는 것이 완치율이 높습니다.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을 합니다. 봉합의 방법은 세 가지로 1열 봉합, 2열 봉합, 이중 브릿지 봉합이 있습니다. 1열 봉합은 한 줄로 봉합을 하는 것이고 2열 봉합은 2열로 봉합을 합니다. 이중 브릿지 봉합은 2열 봉합 후 봉합사로 힘줄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적응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열 봉합보다는 2열 봉합이, 2열 봉합보다는 이중 브릿지 봉합이 고정력이 강하며 붙는 면적이 넓어서 최근에는 주로 사용되는 봉합 방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과 전청 파열 또는 완전 파열로 분류를 합니다. 부분 파열은 비수술적인 치료, 전청 파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청 파열의 경우 크기가 작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재파열률이 적습니다.